안녕하세요, 생계형TV입니다. 지난번 대기업 면접 잘 보는 방법 영상에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10년 전에 S은행에 면접을 봤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은 요 위에 지금 뜨는 해당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팁으로 어차피 면접관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많은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루 종일 비슷한 질문을 하고 비슷한 대답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말투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0년 전에 S은행에 면접을 봤던 당시에는 실무진 면접이 2차였고 여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 3차인 임원 면접으로 총 3단계에 걸쳐서 취업 전형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단 실무진 면접은 해당 은행 본사 앞에 모여서 연수소로 버스를 타고 전부 다 이동한 다음에 그 연수소에서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가서 인적성 테스트를 보고 토론 면접도 하고 실무진 면접도 하고 그 연수소에서 그 실무진들이랑 다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저는 그 시점에 이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또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를 갈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이미 다른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볼 수가 있었죠. 저렇게 하루 종일 한 장소에 모여서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도 많을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내가 하는 행동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 전부가 뭔가 채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미 합격한 회사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면접관들이 그럼 뭐하러 여기 왔냐 이런 농담 비슷한 대화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2차 실무진 면접도 좀 편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3차 임원 면접은 다시 본사에서 진행이 됐어요. 2차 실무진 면접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죠. 그냥 딱 그날은 임원 4명이 앞에 앉아있고 면접 보는 사람들 4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최종 면접을 보러 갔던 날 아직도 지금 명확하게 이유는 모르는데 면접장에 이렇게 우르르 다 도착을 했더니 벽에 이렇게 명단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저를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의 명단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 진행자가 이제 설명을 해주기를 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임원 면접을 보기 전에 인적성 시험을 따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좀 웅성웅성했어요. 인적성 시험이라는 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400~500개 정도의 문항에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는 건데 이게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불을 보면 무섭거나 화가 난다 이런 가는 심리 테스트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를 다시 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다시 안 보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만 저걸 다시 보지? 그리고 또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저걸 다시 봐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교차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굉장히 민감한 최종 면접이다 보니까 진행자가 왜 다시 보는지를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인적성 결과가 좀 일반적인 결과에서 벗어난 분들이라서 다시 보는 거라고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들은 인적성을 다시 봐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멘탈이 흔들렸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플랜 B가 명확하게 있었던 상황이고 일반적인 결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일반적인 결과에서 벗어났으면 그냥 탈락을 시키면 되는데 굳이 최종 면접까지 불렀다는 건 심심해서 부른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성 다시 보고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4대4로 면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데 총 20분에서 한 25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당 대략 5분 정도 면접을 보는 건데 다른 면접자들한테 먼저 질문하는 거를 보니까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압박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저한테는 면접관들이 질문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거의 나머지 3명한테 굉장히
굉장히 집중적인 질문을 해서 이미 합격한 건가? 라는 좀 되도 않는 자신감으로 앉아 있었는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 질문을 딱 2개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소서에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경험이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전교 회장을 했다는 걸 썼는데 이게 뭔 특별한 경험이냐 하면서 디스를 시전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2초 정도 생각을 하다가 전국에 중학교가 몇 개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각 학교에서 매년 한 명의 전교 학생회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 학년 전체 수가 반에 40명 정도씩의 총 14개 반이 있었다. 대략 500에서 600명 정도 중에 1명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소서에 내용을 넣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이어서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공모전이나 뭔가 창의적인 경험을 해봤던 내용이 너무 없는데 창의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자신 있게 저는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은행에 지원하지도 않았고 광고기획사나 그 창의성에 맞는 회사에 지원을 했을 거다. 그리고 또 은행이 창의적인 인재를 뽑기를 원한다면 나는 거기에 맞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행은 주어진 업무를 안정적으로 착오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나는 그런 업무에 맞는 인재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이 종료가 됐었고요. 면접비로 당시에 주는 3만 원을 받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에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았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학 면접이든 취업 면접이든 어떤 면접을 막론하고 면접에 임할 때는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말투로 당당하게 임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대단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면접 보실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똥개도 지 동네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입학이나 취업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